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이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꽃이 되었다 오세미입니다. 매년 봄이 찾아오면 언제나 같은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봄의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 온도 차이와 꽃의 변화가 새롭고 복잡하지만 봄이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순간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찬바람에 옷을 겹쳐 입으면 갑자기 더워지고 꽃이 피었나 했더니 어느새 꽃잎은 떨어져 있고 화무 11홍 순식간에 피고 지는 꽃을 보며 우리도 마치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네요. 제19회 전국장애인 문학제 수상작품집 산문학 전현수 여행이 끝나고 난 뒤 이 글은 가장 어두운 장소에서 죽어가고 있는 가장 외로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또한 분명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외면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언젠가 나와 함께하며 나와 같은 꿈을 꿨던 사람. 그 꿈이란 것은 다만 세상에서부터 버림받지 않는 것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렸을 미래와 모두 쓰러지고 자신의 존재조차 망각한 채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항상 오늘날의 나를 아낌없이 또 거침없이 지나치기에 막상 뒤돌아보려면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나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는 기억들이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몇 달 전의 기억이 꼭 그렇다. 그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에서 아버지는 무심히 말씀하셨었다.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6년이 지나간 거야. 그때는 왜 그 말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리라 생각했던 걸까? 오늘날 되돌아보면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얘기를 하신 것이었지만 나는 대학교에서 보낸 6년이 초등학교 시절보다 훨씬 더 길고 아련하게 느껴진다. 어쩌면 대학교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살아온 삶,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온 후 내가 살아온 삶이 말 그대로 기적과도 같았기에 그랬을 수도 있다. 대학에 입학한 뒤로 6년간 나는 내가 만든 기적이 빚어낸 꿈을 살았다. 그리고 얼마 전 학사모를 쓰고 있던 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나는 오랜 꿈에서 깨어났다. 나에게 대학교에서의 6년은 초등학교에서의 6년보다 말할 것도 없이 더 아름답고 진했다. 대학교에서 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배우고 사람이 되었고 사람을 사랑했다. 이곳은 나의 전부였다. 그러나 오늘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은 대학교에서의 행복했던 나날들에 관한 글이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은 힘들게 읽어낸 내 꿈, 내가 걸었던 깔끔하고 산뜻한 대학교 캠퍼스에서의 삶을 다루는 글이 아니다. 이 글은 오히려 대학교 캠퍼스를 바라보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캠퍼스 대신 자리한 곳에 관한 글이 될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어쩌면 내가 자리했을 수도 있는 곳, 어쩌면 내가 아는 또 다른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곳에 관한 글이다. 얼마 전 나는 졸업한 기념으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대학에 온 이래 수많은 여행을 갔고 이번 여행 또한 그런 여행과 같은 여행이었다. 여행 자체는 무난했다. 무난히 친한 친구들과 무난한 곳에 가서 무난히 놀고 무난히 돌아오는 길이었다. 마지막까지 그랬더라면 글로 남길 필요는 없는 그런 여행이었다.
이 여행이 나의 머릿속에 너무나 강렬하게 자리하게 된 것은 여행이 끝나고 난 뒤 벌어진 일 때문이었다. 여행지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우리는 마침내 서울역에 도착했다. 오후 늦게 서울역에 도착한 우리는 간단히 커피를 마신 뒤 헤어지기로 했다. 어차피 하루를 쉬고 내일 다시 만날 녀석들이었기에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쉬자고 생각하던 차였다. 그러나 역전 카페에 자리한 우리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놀았으면서도 또다시 서로에게 떠오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보니 행복했다. 이렇게 행복할 때면 쓸데없이 감상적으로 변하는 버릇이 있는 나는 그 옛날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었던 때를 생각하며 지금이 참으로 비현실적인 순간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이야기가 1시간이 넘고 2시간이 넘어가며 해가 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자 한두 명 정도 보이던 역 노상의 노숙인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노숙인들의 수가 10명이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나는 친구들에게 밖에 노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서서히 마음이 복잡해진 나는 이내 노숙인들로 대화의 주제를 옮겼다. 그러나 친구들은 별로 그 이야기를 길게 이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긴 진로 이야기, 연애 이야기, 학점 이야기, 게임 이야기, 친구 이야기, 먹거리 이야기 같은 개인적이고 유쾌한 이야기 대신 거리의 노숙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친구들은 사회가 잘 책임져야지 라는 말을 적당히 던지고 대화 주제를 바꿔버렸고 나 역시 다시 대화의 파도에 떠밀려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헤어졌다. 하지만 나는 서울역에 남아 친구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 스스로라도 마무리하고 싶었다. 나는 그렇게 넓은 서울역 구석구석을 훑듯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마침내 해가 졌고 노숙인들은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껌, 양말, 연필 등의 물건들을 보이며 한 번만 사주면 안 되겠냐는 말들을 건넸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제 저녁이 완연해진 시간, 나는 아직도 넓은 서울역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행상을 시도하는 노숙인들의 호객과 팔 물건조차 없는 이들의 구걸이 줄을 이었다. 역 안으로 들어간 나는 역 안까지 빼곡하게 들어찬 노숙인들을 보고 10여 년 전 어렴풋이 들었던 서울역 노숙인들의 모습과 오늘날 노숙인들의 모습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숙연해졌다. 노숙인들의 양상 역시 점차 다양하게 변해갔다. 몇몇은 간헐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몇몇은 신체 중 일부가 없었으며 몇몇은 반복적으로 바닥이나 벽에 신체를 연실 박아대고 있었다. 그리고 몇몇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거나 나에게 다가와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걸기도 했다. 몇몇은 조현병 등으로 보이는 정신장애, 신체가 없는 지체장애, 신체의 발성과 행동 등을 통제할 수 없는 틱장애를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었다.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나였다. 나는 그들이었다. 내가 건국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터전 바로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그들은 다만 살아내고 있던 것이다. 나에게 삶은 유의하고 즐겨야 할 것이었고 그들에게 삶은 견뎌내고 감내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비단 자신들의 장애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장애인인 것을 알고도
서울역으로 물려간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었다. 나와 그들이 비롯된 곳은 같았음에도 걸어가는 곳은 이렇게 다른 것이었다. 나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사건은 서울역을 오가는 사람 중 노숙인과 장애인들이 더 많아진 것이 완연해졌을 무렵 일어났다. 아마 대략 5번째 서울역 안팎을 오고 갔을 무렵, 역 밖으로 나가 생각에 잠겨있던 나는 저 멀리서 누군가 비척비척 걸어오는 것을 목격했다. 저 사람도 또 한 사람의 노숙인일 것이라 생각했을 즈음 서서히 내 시야에 선명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내가 아는 누군가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150cm도 채 되지 않은 작은 키, 안쪽으로 심하게 휜 다리로 인해 위태위태한 걸음걸이, 간헐적으로 반복되는 미묘한 높이의 단말마, 전혀 정리되지 않은 옷매무새, 듬성듬성 빠져 두피가 보이는 머리, 무엇보다도 그녀가 사시사철 내내 입고 있었던 주황색, 노란색이 섞인 점퍼는 내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직감을 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한때나마 나와 같은 대안학교를 다녔던 그녀는 약간의 발달장애와 뇌전증을 갖고 있었다. 애석하게도 장애 등급이 없던 그녀는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분명 8년 전 그때만 해도 그녀는 노숙 생활만은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었다. 물론 센터 내 쉼터와 집을 오가며 지냈던 시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녀는 전혀 씻지 않는 몰골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만든 적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 저 사람은 내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도 소박한 꿈이 있었다. 때론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도 했다가 방송국 PD를 하고 싶다고도 했었다. 비록 그 자신에게 닥친 불행과 세상의 외면으로 인해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소식을 들었던 순간까지 결국 합격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중졸 검정고시 합격을 진심으로 소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남자친구를 사귀길 원했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한낱 신기루가 되고 말았다. 누가 그녀의 꿈을 산산이 부숴놓았는가. 천천히 역으로 다가오던 그녀는 이내 나에게서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까지 다가왔고 마침내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본 사람이 그녀임이 확실해지자 나는 완전히 경악해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를 지나치는 그녀의 몸에서 대소변 냄새, 음식물 쓰레기 냄새, 비릿한 피 냄새, 기타 채취가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등을 돌려 그녀를 응시했지만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700원 없어요? 700원 삼각김밥 이라는 말을 남긴 채 내 대답을 듣지도 않고 다시 서울역으로 비척비척 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현실은 그다지 감상적이지 않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대학에서의 꿈을 나눴던 친구들과 함께한 여행의 아름다움에 감동한 채 삶을 찬미했던 나는 청소년 시기에 고난을 함께했던 또 다른 친구의 처절한 삶이 주는 비참함에 그대로 얼어붙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고 있었다. 충격에 빠진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 700원을 쥐어주지 못했다. 예전보다 몇 배는 더 가혹하고 삭막해진 이 세상에서 고작 700원으로는 삼각 김밥도 못 사게 되었다는 사실은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나는 다만 또 다른 잔인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 여간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를 거리를 두고 따라갈 뿐이었다.
그녀는 동료 노숙인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다. 아마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이미 가까이 하기 싫을 만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 나 역시 여성 노숙인들이 처하는 처참하고도 잔혹한 실태를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녀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다. 노숙인들을 지나친 나는 영무원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있는 노숙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차 오면 다 내보내야죠. 그래야 우리도 집에 가지. 영무원의 타성에 젖은 듯한 무신경함에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집이라. 그렇다. 영무원은 집에 갈 것이었다. 저들에게는 한여름밤에 꾸밀 집으로. 영무원이 해야 할 일은 노숙인들을 내보내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다시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한다는 것을 안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가서는 수중에 있던 5,000원을 꺼내어 그녀의 머리맡에 놓았다. 마음 같아서는 당연히 더 주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수중에 현금이 더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10만 원 이상은 꼭 지갑에 넣어놓는다. 언젠가 그녀와 같은 곳에 자리한 사람들을, 나와 같은 곳에 자리할 수도 있었을 그들을 다시 만날 수도 있기에. 고맙습니다. 너무나 어눌한 나머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대답한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머리맡을 더듬어 돈을 주고는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그녀의 마지막이었다. 서울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도 나는 그녀의 모습이 내내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과 노숙인 쉼터에 그녀를 제보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다시 서울역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녀가 그날만 서울역에 들른 것인지, 내가 갔던 시간에 서울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던 것인지 나는 모른다. 나는 경찰과 쉼터의 그녀의 인상착의와 나와 그녀의 관계를 낱낱이 설명했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오늘까지도 나는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살아있는지, 혹시라도 죽었다면 최소한 수습은 되었는지, 살아있다면 조금이라도 아늑한 곳에서 쉬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나는 머리가 복잡해졌다. 과연 오늘날 내가 누리는 것들은 오롯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왜 나와 그녀는 같은 곳에서 나고 자라 함께 꿈꿨음에도 오늘날의 우리는 이리도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곳에 놓여 있는 것일까? 다만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나만의 몫이 아니며 그녀가 겪은 그 어떤 일도 온전히 그녀의 책임이 아님을 나는 안다. 나는 내가 만든 기적이 모두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기적에서 자라난 꿈은 나 홀로 살아낸 꿈도 나 홀로 꿔야 할 꿈도 아니라는 마음 또한 간직하고 있다. 단순한 여행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그날의 여행은 그렇게 내 마음의 빛으로 또 빚으로 남았다. 만약 그게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도 서울역에 가끔 갈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노숙하시는 분들과 마주치면 괜히 시선을 피하거나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무심히 지나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랬구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쪽에서 지하철을 이제 타러 가던 중이나 지하철 안에서 장애인분이 이제 껌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힘들어도 구걸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에 이제 나는 꼭 껌을 사주곤 하지. 언니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장애인 입장에서는 그 자리가 힘들어요. 힘들었구나. 이제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또 이제 어떠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 너무 쉽게 판단을 해.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새 벽이 생겨요. 근데 그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의 삶을 있는 그대로 봐줘야겠지요. 뭐 사실 마음을 연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지. 뭐 하지만 작은 용기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4월은 장애인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렇고 문득 생각나는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예전에 JTBC 방송에서 방영된 눈이 부시게에서 혜자 엄마 대사인데요. 잘난 거랑 잘 사는 거랑 다른 게 뭔지 알아? 몰라. 못난 사람이라도 잘난 것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나 여기 살아있다? 나보고 다른 못난 놈들 힘내라? 이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야. 잘난 거란 타고나야 되지만 잘 사는 거는 너 하기 나름이야. 아, 맞아. 모두 내가 하기 나름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갑자기 나도 생각나는 게 있네. 예전에 이제 우리 딸이 학교 다닐 때인데 여름방학 때였어. 이제 3박 4일간의 수련회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 참석한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혼자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잘 갔다 오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갔다 와라. 그러니까 어머, 제가 기특하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 혼자 간다는 게 그래, 모르는 곳에. 그래갖고 보냈더니 도착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야,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엄마, 아는 사람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머, 큰일 난 거지. 멀리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딱 그랬지. 야, 널 누가 재밌게 해주냐? 재밌게 해줄 사람 한 명도 없어. 마음 먹기 나름이니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즐거움을 네가 찾아. 우와. 응? 그래갖고 잘 놀다 와. 그래갖고 끊었어. 그랬더니 얘가 그 다음에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어머, 얘가 전화가 없네.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집에 와가지고는 엄마 말대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니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아주 조마조마했네. 딸을 아주 강하게 키우셨어요. 아유.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맞아. 그래도 잘 갔다 와서 다행인 거지 뭐. 이제 사람마다 모두 힘든 것이 있는 거야. 응? 근데 힘들 때는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그렇지.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정말 아름답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또 이런 말 있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떠나 볼까요? 언니, 우리 고양시에서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고양 국제 꽃 박람회를 한다는데 이곳으로 떠나볼까요? 너무 좋지. 뭐 먼데 간 필요는 뭐가 있어. 저기 가까운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우리 그때 꽃 박람회가 200여 개의 기관과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꽃을 매개로 해서 상상의 세계와 향기의 향연을 통해 가지고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그러네. 그래요? 1997년 제1회 박람회 이후 이어져 온 역사를 되새기며 그때의 추억과 향수를 느꼈으면 좋겠고요. 고양시에서 자랑하는 장미와 비본한 선인장을 포함한 다양한 품종을 만나볼 수 있다네요. 지역 화훼 농가들이 직접 재배해가지고 연출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느낌의 꽃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호수공원 꽃나들이 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